프로젝트 나는 헬기가 넘칩니다.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정말 화사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분이 오셔서 더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 가수 원미연입니다. 네. 야. 오늘은 솔톤으로 인사를 했어요. 솔. 네. 네. 저도 보니까 막 소리가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예요. 네. 예, 원미연 효과라고나 하죠. 아유, 네. 반갑습니다. 뭐 역시 우리 또 몸신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르고 네. 뭐 오른쪽 왼쪽을 보더라도 이쪽이 조금 신경이 좀 가고 자, 오늘 원미연 씨와 함께하는 나는 몸신이다. 오늘 주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몸신 주치 모셔볼게요. 같이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이것에 관한 것인데요. 전 세계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억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50대 이상의 4명 중 1명이 이것을 앓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4명 중 1명이 이것을 앓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요? 네네. 4명 중 우리 여기에 2명 있을 수 있어요. 2명 중 1명은 이것 때문에 전 단계 위험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와. 또한 50대 이상의 성인의 약 한 25% 정도는 이것으로 출산과 버금가는 고통과 만성요통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오래 앓다 보면 폐활량이 감소하고 정맥 내에 혈전이 생겨서 폐나 심장, 혈관을 막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생기면 숨만 쉬어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숨만 쉬어요? 네. 이것을 제때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무려 40% 정도 육박하고 있어서 사실은 의료진 입장으로는 걱정이 많아서 이것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길래 대체. 숨 쉬는데 뼈가 부러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런 병도 연결이 있어요? 만성 요통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폐활량이 연결이 됩니까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갑자기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네. 참. 안 일어나. 오늘의 주제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3초마다 한 명씩 뼈 부러지는 고통에 시달린다. 골다공증. 골다공증. 3초에 한 명이요? 네, 3초요. 가만 있어. 그러면 1초, 2초, 3초. 한 명 부러졌어. 정말입니까 이게? 네,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골절은 3초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좀 알려져 있고 보통 매년 890만 명 정도가 실제로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골절 때문에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수를 하시거나 머리를 감거나 허리를 조금 숙였다가 펴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아침에 변비가 좀 심해서 변을 보시기 위해서 복압을 좀 세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기지개를 피시려고 갑자기 안 하던 동작을 좀 하신다거나 이러면 뼈가 실제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뼈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네. 골다공증이 위험하신 거고 제가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수술한 케이스 환자들의 사진들을 수술 전과 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섭다. 무서워. 아 진짜 무섭다. 뼈가 막 부러져. 어? 어? 골다공증에 의한 손목 골절 사진인데요. 복합골절처럼 막 여러 선이. 그렇죠. 네, 사진을 잘 보시면 왼쪽 사진에 이렇게 좀 큰 뼈에 뭐 이렇게 좀 희미한 뭐 이렇게 균열이 막 생겼네요. 그렇죠. 네. 골절선이 이제 사실은 골절편이 부러졌기 때문에 저 골절선이 엑스레이 저렇게 보이는 건데요. 실제로 손목 골절은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골절이거든요. 다음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와, 고관지예요. 와, 고관지예요. 와, 고관지예요. 아, 네. 양쪽이 다 부러졌네. 완전 부러졌네. 뼈 대신 이렇게 네. 큰 뼈가 네, 실제로 저 사진은 이제 고관절의 전후면 사진을 왼쪽에 수술 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그러니까요. 뼈예요. 그래서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의 고관절 뼈는 망치로 두들겨고 때려도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뭐 드시거나 사실은 뼈가 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이미 진행된 환자에서는 사소한 외상에도 실제로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뼈가 단단해서 부러지지 않는 뼈들이 저런 식으로 부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전체 뼈 강도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손실이 되어야 실제로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했던 골다공증 상태였던 거죠. 더 취약한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 고관절 나왔습니다. 네. 아, 골다공증에 취약한. 네. 아. 무릎, 목뼈, 발, 거의 다 접근하고 있는데요. 발목. 지금 안 나온 게 있어요. 네. 몸의 중심 축에 있습니다. 척추. 맞습니다. 척추입니다. 네. 우리 엄지현 씨께서 역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 사진에 흉추 12번의 골절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분은 여성분이시고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던 분인데 심한 교통사고가 나셨고 이로 인해서 흉추 12번이 골절과 전이가 되셔서 하지마비로 내원하셨던 환자세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실제로 골편을 안정화시키고 척추체를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마비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오른쪽 사진처럼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수술로 응급수술을 시행한 경우였습니다. 사실 뼈 안쪽에는 그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서 그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찢어져야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질 때는 항상 골막이 같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통증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나왔던 이 사진 자료들이 전부 여성분의 케이스라고 들어요. 실제로 골다공증이 진행해서 저런 골절이 유발되는 경우가 여자분들이 훨씬 많고요. 네. 특히나 한 50대에서 60대를 지나시면서 여성은 폐경이라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렇게 골다공증에 조금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저 있겠습니다. 목소리 좀 조금 크게 해주세요. 겁이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점점 작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심장이. 점점 내 얘기 같아. 그죠? 아니 근데 그래도 뼈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그게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는지 상상이 안 우리는 가요. 뼈는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믿거라. 그래서 뼈가 어떤 상태길래 그렇게 부러지는 것인가. 골다공증. 사진 준비하셨죠. 네네. 네. 제가 이렇게 10만 배 정도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골반에 있는 장골뼈인데요. 그 장골뼈에서 뼈를 얻은 사진은 보여드릴까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진짜 심심. 정상뼈의 전자현미경으로 한 10만 배 정도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오른쪽을 보시면 구멍이 뭐 숭숭 나 있고요. 네. 작은 구멍이 원래 뚫려 있는 게 정상적인 구조물이긴 한데 오른쪽 골다공증 뼈는 그 구조물이 많이 망가지고 구멍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뿔이 너무 커. 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그 뼈를 확대해서 보면 정상뼈도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뚫려져 있고 그곳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구멍 옆을 메우고 있는 작은 뼈를 작은 기둥 이런 것들을 소주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오른쪽 골다공증 사진을 보시면 소주골이 많이 얇아져 있고 끊어져 있어서 이거 뭐 툭 치면은 그럼요. 바로 부러질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하답니다. 바스러질 네. 것 같아 그냥. 저렇게 구멍이 크게 자꾸 생겨서 정상뼈에서 한 25% 정도의 골 밀도가 감소하면 골다공증이라고 보는데요. 오른쪽 사진 정도라면 적어도 50% 정도 이상의 골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척추뼈의 단면을 저런 식으로 시상면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바깥쪽에는 아주 단단한 피질골이라고 하는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딱딱한 뼈 안쪽에 스폰지 모양의 이런 해면질 골이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 아주 촘촘한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들 속에서 골수나 혈구를 생산하는 이런 조직들이 같이 있거든요. 저 두 가지의 기능이 모두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뼈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집에서 볼 수가 있지요. 집에서요? 그 뼈를 푹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끓일 때 나중에 남아있는 그 뼈를 보면은 그렇지. 이 안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아니 이게 보통- 쉽게 네. 닭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닭다리 뼈 있잖아요. 네, 겉에는 네. 단단한데 이게 안에는 약간 비어 이렇게 있어. 비어도 있고 푸석푸석하게 젓가락 같은 게 쏙쏙 들어가는데 이게 그럼 골다공증 걸린 걸린 게 아니고 뼈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선생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쉽게. 네. 뼈의 신경관 같은 거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이용식 씨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감자탕에 들어있는 네. 이 돼지뼈에 신경 지나간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신경관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골다공증을 설명할 때는 우리 임혜진 씨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닭뼈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닭을 다 드시고 나면 딱딱한 닭뼈가 있죠. 그 뼈를 딱 부러뜨리시면 안쪽에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좀 쑤셔 보시면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차 있는 뼈가 우리 스폰지 뼈라고 하는 해면골, 그다음에 딱딱한 뼈가 이렇게 피질골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있습니다. 닭뼈. 예. 저희가 이제 피질골, 해면질골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렵죠? 네. 네네. 스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쉬운데요.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는 네. 우리가 피질골을 매끈뼈라고 지칭하고 안쪽에 있는 스폰지뼈, 해면골뼈는 스폰지뼈라고 하겠습니다. 네. 스펀지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골수와 혈구를 만드는 구조물과 각종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매끈뼈보다는 대사자극에 8배 이상 빨리 반응하고요. 그래서 스펀지뼈의 밀도가 낮아져 있으면 골다공증이 시작될 위험이 커지고 스펀지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사실은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펀지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절 위험이 한 50%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뼈의 박보다는 안이 골다공증에 훨씬 취약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 골밀도 검사 방법은 매끈한 뼈와 매끈뼈 근처에 있는 스펀지뼈의 밀도를 정도를 검사해서 전체 평균값을 측정한 것입니다. 스펀지뼈의 중앙, 얼기설기 얽혀 있고 소주골이 파괴되기 쉬운 부분은 따로 측정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이 검사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뼈의 겉과 깊숙한 속 모두를 검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 골다공증 검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끈뼈, 스폰지뼈 전체를 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속은 아주 조금만 보게 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뼈속을 잘 몰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서야 모르는 거지. 우리가 뼈속까지 정말 말 그대로 뼈속까지 그러네. 알 수 있는. 그래서 뼈의 겉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알겠죠, 저희가. 네. 그래서 그 각각을 다 알고 또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를 진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검사 받으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뼈의 겉과 속을 다 같이 살펴본 좀 새로운 개념의 검사. 최신 기술이에요. 였다고 합니다. 손지뼈까지? 예. 아니 근데 정말 잠깐 누워 있다가 왔거든요. 그냥 진짜 한 2분 누워있어요. 한 1분, 2분? 네, 진짜, 정말 네. 짧았어요. 자랑할 건 뼈밖에 없다. 아유 통벌새. 아니 원 씨가 통뼈예요. 설마 뭐 위험하겠어요. 우와! 매우 위험하시고 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속상해.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뼈 시멘트를 주입하는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저 시멘트 해야 되겠네요. 정 선생님, 골다공증에 걸려도 네네. 그 골절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머? 벌써부터 그걸 알고 싶으세요? 정말 이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해. 실제로는 이제 뭐 가볍게 골절로 진단이 된 경우에 실제로 골밀도를 조금 보강해서 척추뼈의 강도를 좀 높여서 사실은 통증도 줄이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골밀도를 어떻게 보강을 해요? 실제로
뼈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뼈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뼈 그런 시멘트?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뼈 시멘트가 이게 한번 보시죠. 궁금하다. 뼈에다 시멘트를 부어? 어떻게 된 거야? 뼈에다 시멘트를 부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 사진이 척추네요. 네, 척추에 좀 사각형 안에 뭔가 비어 있어요. 비어인 것 같은 흰 점 네. 같은 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어떤 바늘이 접근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 바늘은 이제 등에서 접근하게 되고요. 피부를 뚫고 근육층을 뚫고 그다음에 신경을 피해서 척추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조금 밝게 하얗게 되어 있는 척추뼈가 부러져서 안에 스펀지뼈가 무너져 있는 공간을 뜻하거든요. 그 공간을 위치시킨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이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아는 뼈 시멘트를 삽입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팔목뼈, 손목뼈가 부러지면 팔목이 달랑달랑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리뼈가 부러져도 다리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허리뼈는 척추뼈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게 부러지는 것이 주저앉는 거예요. 부러지는 것이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러드는 걸 부러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어도 척추가 쭉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렁덜렁 아니에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덜렁덜렁 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게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신경이 눌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요게 시멘트를 넣어서 이걸 좀 보강해서 세우고 그럼 키가 다시 커지겠네. 키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안에가 채워지니까 단단해져서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지금 척추뼈 시멘트라는 걸 지금 시술을 하시는 네. 박사님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괜히 박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몸신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몸신에서 처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뼈 시멘트를 주입하는 그 모습을 지금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연한다고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뼈에 어떻게 골밀도를 보강하는지 그 수술 방법을 직접 보여주실 텐데. 환자가 누워 있나요? 자, 여기에서 그 실제로 수술하실 때 사용하는 그 뼈 시멘트를 가지고 오셨고요. 저희 제작진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이 있는 뼈 오, 모형을 확대해서 3D로 그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 돈 많이 모형을 썼는데, 가져가 우리 왔고요. 제작진. 거기에 직접 이 뼈 시멘트 주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실 텐데 사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이시라면서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모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모형에 주입하시는 것도 처음이실걸요, 아마? 네네.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뭐, 의과대학에서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실제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입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네, 뭐 사실은 이제부터 제작진의 하시면 노력으로 뭐 한 거지, 제가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께도 이런 거를 조금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뼈 시멘트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이런 자료를 좀 제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로 그 장면을 여러분께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여주실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예. 여러분께 뼈 시멘트가 구멍을 채우는 과정을 예. 잘 보여드리려고 이 뼈 모양을 실제 뼈 모양보다 조금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 구조물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척추뼈 안에 이렇게 우리가 스폰지뼈 모양이라고 했던 이렇게 구멍이 좀 여러 개 있는 실제로 이런 뼈가 존재를 합니다. 예. 저희가 여기에 넣어야 할 그 뼈 시멘트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이게 투명하게 저희가 뼈를 만든 것이고요. 실제 크기보다 좀 크게 해봤습니다. 네, 요 모양 뼈에 들어갈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실제로 척추뼈를 옆면으로 놓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에 몸체가 있고요. 그 몸체를 뒤쪽에 후방돌기랑 연결하는 척추경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육층하고 피부층을 뚫고 들어가서 등에서 네, 척추경의 구멍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가 딱 있습니다. 그 위치를
수술 중에 사실은 손으로 느껴서 그 위치를 잡고요. 그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서 이 척추경 내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럼 그 뼈를 뚫고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교한 뼈가 뚫고 들어갈 때도 그 통증을 느끼나요? 맞습니다. 그 뼈를 뭘로 뚫어요? 네, 사람 힘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 네. 우와. 일단 수술 과정처럼 적당히 글러브를 좀 수술용 글러브를 끼고 네. 저희가 실제로 수술할 때 과정처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빠밤 빠밤 그거 해야지 이거. 빰빰 빠바밤. 발로 이렇게 촥 하고 아니 그리고 옆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껴줘야 아 돼. 여보세요. 궁금하니까 지금. 저희가 뼈 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를 섞기 위해서 안에 파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 안에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파우더가 이제 좀 우리가 밀가루를 물에 넣어서 반죽을 만들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밀가루 반죽할 때는 물을 쓰지만 저희는 화학 재료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멘트 뼈 시멘트 만들 때 지금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술 과정 중에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파우더 안에다가 그걸 좀 이렇게 반죽할 수 있는 액체를 씁니다. 그건 발열 반응을 유지해서 안에 시멘트가 조금 만들어지도록 하는데요. 믹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크림처럼 되네요. 오, 와 반죽이 바로 되네. 네, 반죽이 바로 되고 이걸 이제 시간을 좀 재야 되는데요. 네, 화학적 냄새가 어릴 때 본드 냄새가 좀 나죠. 굉장히 강한 그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적당한 점도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주사기 안에 골 시멘트를 채우게 됩니다. 선생님 그 시멘트가 굳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체온이 받쳐준다면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10분 내외 다 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빨리 해야 되네요. 빨리 그러면. 진행. 네, 그래서 시멘트가 완전히 굳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워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멘트를 채우게 되면 준비된 시멘트를 저희가 쓰는 척추경 나사를 필부를 좀 뚫고 들어가서 근육층을 뚫고 척추경을 통과해서 필요한 위치를 시킵니다. 위치를 시키고 위치가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힘을 받는 쉬스를 빼고요. 그 곳에다가 골 시멘트를 이렇게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고정이 되면 시멘트를 한번 직접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숭숭숭 비어있는 이게 부분. 절대 빨리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아주 서서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영상 촬영을 계속해서 주변 신경이 있는 부분으로 새지 않는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잘 펴지는지 그리고 골절이 추정되는 부위에다가 사실은 정확하게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해진 부위에 계속 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정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미 제일 먼저 들어간 부위의 표면은 살짝 이렇게 막이 생겼거든요. 네, 막이 생기죠. 네. 지금 아래에서부터 채워지고 있어요, 보면. 네, 이렇게 지금 보였던 것처럼 이제 다 들어갔는데 네. 실제로 수술은 지금은 오른쪽만 보여드렸지만 양쪽을 모두 수술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채워질 수 있게 하고요. 실제로 약해진 부분은 채워서 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조금 구조물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부분은 그 구조물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정상뼈가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겪어야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골절이 있는 부분을 타겟팅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잘 이루어진다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 2시간 이내에 환자가 걸을 수 없던 환자가 바로 걷게 되는, 걸을 수 없던 환자가 바로 걷게 되는 좋은 수술 방법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수술 방법을 여러분께 직접 네.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제 뼈의 겉과 속, 네. 저의 매끈뼈와 스폰지뼈가 어떻게 지금 본인의 뼈만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후배들과? 아니 다 같이 알고 싶죠. 그렇죠. 이제 그 결과를 왜냐하면은 알고. 제가 이 사람들보다 어떤가 또 비교도 해봐야 돼. 언니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겉이 궁금해, 속이 궁금해. 저는 안과 박이 다 궁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한 3, 4년 전에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어요. 받아야죠, 이제. 그 저는 이제 처방이 없었거든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그럼요. 아유 통뼈세. 아이, 원 씨가 통째예요. 원시잖아. 네, 통뼈세. 그리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안이 이제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조금 긴장감 있네요. 우선 살펴볼 텐데 그 기준선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기준선은 50세 이하는 수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정상이고 마이너스 2보다 낮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폐경 후의 여성인 경우에 골밀도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스펀지뼈는 18세 이상에 모두 적용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정상,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젊은 레이디 제인부터. 자, 레이디 제인의 결과 보여주시죠. 궁금하다. 설마 뭐 위험하겠어요. 레이디 제인 씨는 일단 30대이시기 때문에 네. 매끈뼈의 수치가 1.6. 매우 좋게 나왔죠. 통뼈네. 네. 제가 스펀지뼈의 진짜 통뼈네요. 네. 스펀지뼈의 수치도 0.0. 아주 양호합니다. 뼈의 0.0. 겉과 속 모두 건강한 상태니까 좋은 건강 생활 습관을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유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 네. 사실 뭐 왕년에 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기준 씨. 원기준 씨는 사실 뭐 뼈 건강하시죠? 그게 문제가 네, 없어요. 튼튼해요. 외모로 봐서는 뭐 너무 건강해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원기준 씨 결과 보겠습니다. 튼튼해요. 항상 바라는데 원기준 씨는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니야, 난 튼튼해. 매끈뼈가. 네. 자, 그러면 원기준 씨 결과 보겠습니다. 튼튼해요. 항상 바라는데 원기준 씨는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니야, 난 튼튼해. 매끈뼈가. 네. 매끈뼈가. 네. 원기준 씨의 일단 뼈 매끈하지 상태인데요. 50세 이하의 남성이기 때문에 일단 매끈뼈의 골다공증 수치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나이가 젊고 이 검사 하나로만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또한 스펀지뼈의 수치가 마이너스 0.6으로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아니, 그래도 네. 속은 꽉 찼는데 겉이 지금 부실하다고 하니까. 하나 통뼈인데. 아니 근데 기준이잖아요. 마이너스 2.0이니까 딱 기준점이 기준은 있는 저예요. 원기준 씨는 사실은 몇 년 지나서 한번 건강검진 하시면서 네. 한 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어야겠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2.0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예요. 경고를 해야 될까요? 예, 경고해. 그래서 반드시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난 저게 다음에 이제 반드시 다시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정상인 거죠? 50세가 넘어가면 실제로는 뭐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요? 아니, 마이너스. 실제 나이가 50이 넘었나요? 아니. 거짓인가요? 아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50세이신데 그 스펀지뼈의 수치가 지금 마이너스 0.6이 아니라 만약에 이 마이너스 2.0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다른 아니요. 접근을 해야 제 될것 말씀은 지금 저 매끈뼈가 마이너스 2잖아요. 네. 매끈뼈가 마이너스 2인데 아까 50세 이상은 마이너스 2.5가 기준이었어요. 자, 혹시 방송 나이 따로 있습니까? 나이 속였냐고요. 아니, 왜 그렇게 민감하게? 나이가 아닌데 왜 자꾸 물어봐요? 아니,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50세가 넘어갈 잘못 거니까. 알았나? 원기준 씨는 정상이라는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준 씨가 지금 4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50대 가깝다. 50대 가까우니까. 네네. 기준을 두 분 거기다 선생님께 둬야 되지 상의해서 않나?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걸로 하죠. 너무 너무 얇고. 자, 진짜 걱정이다.
아이고, 이게 지금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엄면 씨. 아니, 3, 4년 전에 괜찮았다고 하니까 아니. 그동안 마음 놓고 있었는데. 폐활량이 좋으니까 한숨 소리도 깊어. 자, 은변 씨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떻게 된 거야?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없는데요? 엄미연 씨는 검사를 했더니 요추 2번하고 3번 뼈의 매끈뼈가 마이너스 1.6 정도의 수치를 보이셨고요.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 정도의 단계셨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스펀지뼈도 마이너스 2.0 정도의 수치를 보여서 주의가 사실은 필요한 단계셨어요. 나쁘지 않네요. 스펀지뼈가 척추뼈의 겉과 속 모두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 분이시고 스펀지뼈는 사실은 골절 위험성을 좀 높일 수 있고 매끈뼈와 스펀지뼈 모두 골다공증의 위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철저하다고 하면은 오늘 그거까지 다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나 진짜 네. 어떻게 이거 완전히 충격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네, 그만하세요. 네, 그만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용식 씨하고 이미지 씨는 꼭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난 어쨌든 전 단계야.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궁금해하셨던 이매진 씨 드디어 결과 공개합니다. 나보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인정해. 매끈뼈는 엄청 이매진 씨는 요추 3번하고 4번 뼈의 매끈뼈가 1.2 정도로 튼튼하다. 사실은 골밀도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셨거든요. 근데 내부에 있는 스펀지뼈의 수치를 봤더니 마이너스 3.6 정도로 저 시멘트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치 하나로 골시멘트나 뼈 시멘트를 채우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3.6이라고 지금 실망하시지 말고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스펀지뼈의 수치가 마이너스 3.6인 건 매우 위험하시고 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약해져 있을 때 사실은 매끈뼈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요, 사실은요, 몇 년 전에 넘어졌어요. 네. 아침에 잠결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네네. 잠이 안 깨서 다리가 이렇게 꼬이면서 그냥 침대 밑에서 이렇게 얼굴을 탁 하면서 옆 팔이라는 게서 콱 넘어졌는데 뼈가 이렇게 부어서 제가 그날 낮에 정형외과를 뛰어갔는데 네. 이 정도 되면 뼈가 부러질 텐데 저는 사실 제가 약한 척 했지만 저는 제 뼈가 정말 자신 강하다는 걸 있으셨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속이 이렇게 비어있어. 그래도 겉이 1.2니까. 그러니까. 속이 저러니까는 기분이 더 나빠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근데 하지만 매끈뼈가 그나마 수치가 1.1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지금 매끈뼈 제일 좋으신 편 아닙니까? 이열용의 뭐 그렇죠. 정도면 너무 좋으시죠. 네. 하나만 좋으면 됐어. 스펀지뼈의 상태가 대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게 없으시면 사실은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척추가 좀 손상받을 수 있는 안 돼. 개선할 거예요.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위험성이 사실은 크시니까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뼈 관리가 꼭 필요하십니다. 예. 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열어주세요. 진짜 와, 어떻게 된 거야? 와, 어떻게 된 거야? 이용식 씨는 요추 3번하고 4번의 매끈뼈의 수치가 3.8로 굉장히 좋으셨는데요. 스펀지뼈의 수치는 마이너스 1.2 너무 정도로 좋은데?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으셨어요.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생각 저보다 높아.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정말 근데 뼈대가 있긴 다르구나. 있으시네요, 진짜. 자랑할 건 뼈밖에 없다 뭐 이런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 중에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도 3, 40대 여성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좀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이 골다공증을 좀 주의하고 좀 항상 좀 염려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상심하지 선생님, 마시고. 이게 겉과 속을 지금 저는 이제 속이 더 많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겉과 속을 밸런스를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채우면 좋지. 네, 꽉꽉 채워야 되는데 이 방법이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타민 D하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몸속에 있는 칼슘을 좀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뼈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침착해서 뼈를 강화시켜 주거든요. 평상시에도 충분히 햇볕을 쬐어 주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20분에서 40분 정도의 햇볕 쬐는 게 중요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바른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햇볕을 쬐고 가볍게 걷거나 가볍게 러닝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중심 잡기 능력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걷는 운동을 하신다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몸의 중심 잡는 능력을 좀 개선시켜서 실제로 골절이나 낙상의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습관들을 생활화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점점 사라져가는 뼈를 지키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가네? 힘든데? 아, 들어요. 6, 7, 8, 9, 7, 8. 잘 듣고 오빠 손 떼지 마. 손 떼지 마. 운동 안 하고 실습법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뼈, 겉과 속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몸신은요, 특히 골다공증에 약한 여자들의 몸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이분 요즘에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양치승 트레이너와 함께 활동하면서 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저희에게도 반가운 분입니다. 자,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네, 어서 오십시오. 연예인이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와 웨이트 트레이닝 총 15년의 경력을 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뼈 건강은 물론 몸 건강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트레이너 김동은입니다. 저는 특히 여성분들을 전담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중년이 되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취약하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는 분들 중에 노화와 폐경이 와서 골다공증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적절한 운동으로 그분들의 뼈를 지켜왔는데요. 그럼 제가 수많은 분들의 뼈를 지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뼈를 지켜주시는 분.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오랜 경험으로 직접 연구해서 만든 점점 사라져가는 뼈를 지키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운동법? 일명 뼈를 지켜라.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 뼈, 골을 반드시 지키는 골키퍼 운동. 골키퍼 운동. 골키퍼! 네. 이 골키퍼 운동 같은 경우는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뼈를 받쳐주는 그런 근육들을 자극해서 근력을 키움과 동시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버티기 운동입니다. 버티기 운동입니다. 네. 오, 버티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근력 운동 같은 거를 할 때보다는 오히려 필라테스 같은 거 할 때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10초 동작 맞아요. 유지할게요. 맞아요. 이러면 그때부터 네. 갑자기 여기 예. 막 몸이 안에 막 불타는 느낌이 들면서 바들바들바들 맞아, 땀이 맞아.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운동을 한 것 같고 그게 더 효과가 이제 클 것 같은 그런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제 움직임은 적어도 속근육을 자극해서 전신의 뼈를 강화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골키퍼 운동과 두 번째는 이제 서서 하는 동작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앉아서 하는 동작을 또 준비해 봤어요. 네. 자, 첫 번째 골키퍼 운동입니다. 먼저 밴드의 끝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밴드를 두 다리로 밟아주세요. 골반의 넓이만큼 살짝 벌리신 상태에서 마이크 잡듯이 이렇게 밴드를 잡아주시고요. 인사를 하듯이 상체 앞쪽으로 숙여서 고관절을 접어주세요. 상체 앞쪽으로 숙여서 고관절을 접어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주시고 무릎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뒤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앞뒤로 밀어주시는데요. 중심을 지켜주시고요. 자, 10초 이렇게 버티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내쉬면서 이렇게 10초 버텨줍니다. 이렇게 3세트씩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성분들은 특히 팔에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깨랑 귀랑 최대한 멀리 유지하신 상태에서 자, 팔 근육만 유지하셔야 되세요.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맞잖아. 네, 이렇게 척추에서부터 엉덩이, 대퇴부, 여기 햄스트링까지 같이 전신 운동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자, 힘이 안 들어가네. 힘든데? 물을 좀 굽고. 난 하나도 안 힘든데? 이 밴드를 살짝 텐션을 주려면요. 밴드의 길이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 볼게요. 답답하다. 괜한 얘기를 했나 봐, 이거. 이걸 한 바퀴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힘이 들겠네요. 그러면은 힘이 들겠네요. 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네, 이거. 선배님 지금 되게 힘들었어요. 상태에서 네, 좋아요. 상체 깜짝 고관절 놀랐네. 살짝만. 자, 그리고 내쉬는 숨에 후, 자, 더 당겨보세요. 네, 앞뒤로 쭉. 드네요. 내려서 들어요. 네, 앞뒤로 쭉. 드네요. 내려서 들어요. 네, 여기서 10초 이렇게 버티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와, 버텼어. 잘했어. 야. 괜찮으세요? 잘했어. 네. 반대쪽도 그럼 같이 가볼게요. 저쪽으로 가세요. 네. 제가 반대쪽. 내제 좀 봐주세요. 내제 좀 봐주세요. 그럼 오른쪽 왼쪽 진행해 볼게요. 자, 상체를 앞쪽으로 숙이고 무릎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무릎의 간격 유지해 주시고요. 밴드는 본인의 텐션에 맞춰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자, 상체 앞쪽 숙인 상태에서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하나, 내쉬는 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더 당겨주시고 아홉, 10번 반대쪽 갑니다. 안 펴요? 네. 자, 밴드를 더 위로 끌어당겨주시고 어깨 끌어당겨주세요. 10초 버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팔꿈치. 자,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 어깨 끌어당겨주시고 삼두 쪽에 힘 가게 해주세요. 하나, 하나, 하나. 또 하나예요? 왜 다시 하나예요? 네. 끝났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10번. 잘하셨어요. 자세 좋아요, 은면 씨. 힘들어. 네.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이걸 이렇게 좌우가 한 번이어서 10세트를 한다는 거죠? 10번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 한 세트도 너무 힘든데. 진짜 힘든데. 이게 왜 속을 채워주는지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골키퍼 운동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가자. 맞아. 이번에는 밴드를 조금 더 짧게 잡아볼게요. 밴드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중앙 쪽을 잡아주시고요. 자, 두 발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주세요. 자, 코어 근육까지 같이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살짝만 구부려줍니다. 자,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코어 근육 사용, 코어 근육 사용. 자, 옆으로 쭉 뻗어볼게요. 옆으로 쭉 뻗어볼게요. 복부를 말아서 네, 최대한 무릎을 약간 드세요. 무릎. 예. 손등을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 상태에서 가져오셔서 이번엔 팔꿈치를 구부려주시고 팔꿈치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되세요. 팔꿈치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귀에서 멀어지게. 여기서 다시 10초 버팁니다. 이 근력도 이게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자, 지금 이 운동 같은 경우도 전신 운동이에요. 아래로 골반을 말아서 내려가시면서 코어 운동까지 같이 되는 거고요. 두 다리 고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여기 팔 라인까지 잡아줄 수 있는 전신 운동이에요. 네. 자, 우리 이어서 다시 2세트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밴드를 본인에게 맞는 텐션을 정하셔서 잡아주시고 허리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무릎과 무릎을 나란히 내쉬는 숨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어깨 끌어당기고 뒷목 길게 세워주시고 아랫배 쏙 집어넣어주세요. 자, 손 양쪽으로 쭉 뻗어서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어깨 끌어당기고 뒷목 길게. 하나, 둘, 잘 버티시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여기서 팔꿈치를 접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귀 옆쪽까지 팔을 쭉 끌어 올려볼게요. 귀 옆쪽까지 팔을 쭉 끌어 올려볼게요. 어깨 끌어 당겨주시고 10초 버팁니다. 하나, 정면 봐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자, 거기서 그대로 이어갈게요. 다리 팔꿈치. 그대로 이어간다고? 다리 팔꿈치.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무릎을 하나, 구부리셔야 돼요. 둘,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팔꿈치를 접어주신 상태에서 귀랑 어깨랑 멀어지게. 자, 팔꿈치 더 귀 옆쪽으로 끌어당겨서 밴드를 당깁니다. 하나, 어깨 끌어당기고 턱 살짝만 끌어당겨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오늘 운동 다 하셨네요. 오늘 운동 끝. 예. 야, 수고하셨습니다. 골키퍼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예, 뭐 외부의 중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밴드 하나로 자신의 무게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동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치 선생님. 네. 몸신이 알려준 골키퍼 운동은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인데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운동하고 10초간 멈추고 그 자세를 유지할 때 관절도 적절하게 쓰고 근육은 최대 자극이 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꾸준히 할 경우에 뼈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막 땀 이렇게 맞아요. 실질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지속적으로. 그럼요. 예, 지금도 아까 그 사용된 그 근육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계신 거세요. 네. 네네. 좋은 운동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음식 빠질 수 없습니다. 두분 박사님께서 식품 솔루션 주시겠습니다. 와우.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칼슘. 모르시는 분 없죠? 이때 우리 몸에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식품 솔루션,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불리죠. 바로 버섯인데요. 많은 버섯 중에서도 바로 이 버섯입니다. 목이버섯. 잡채에 들어가는 버섯이잖아요. 어디 들어가나 맛있죠. 탕수육에 들어가도 맛있고. 그렇구나. 네, 바로 기와 비슷한 생김새 그리고 독특한 맛. 이 목이버섯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요. 칼로리가 낮습니다. 평소에도 즐겨 드실 텐데요. 다른 버섯과는 달리 햇볕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복합제도 많고요. 칼슘, 철분 같은 무기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꾸준히 드실 경우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품 솔루션입니다. 이번에 좀 특별한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식품 솔루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스펀지 뼈를 꽉꽉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무슨 가루예요? 무슨 가루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식품 솔루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스펀지 뼈를 꽉꽉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무슨 가루예요? 무슨 가루예요? 무슨 가루예요? 무슨 가루예요? 이거 흰색 아유, 뭐 가루인데요? 그렇게 오래 해오셨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흰색 가루. 아니, 멸치나 뭐 이런 거. 멸치. 그럼 유제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멸치를 우유 갈아놓은 멸치. 거지. 이게 고가니 같은 그 뼈를 갈아놓은 거예요. 멸치 다른 거. 멸치하고 맞는 고관이 것 조금 같아요. 거리가 있는데. 네. 뭐예요? 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이것의 정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어골 칼슘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맞춰요? 하면은 아니 근데 처음 들어보는데. 어골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생선뼈잖아요. 생선뼈. 생선뼈. 근데 이게 왜 뼈에 좋아요? 맞습니다. 이 어골 칼슘은 생선뼈를 가공해서 만든 그러니까 천연 유래 칼슘인데요. 생선뼈의 경우에는 칼슘 그리고 인의 비율이 사람의 뼈와 같은 약 2대1의 비율로 비율이 맞는 거예요.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의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인이 많아도 문제고요. 또 인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또 인이 이제 우리 생체 내에 너무 많게 되면은 뼈에 있는 칼슘을 이렇게 녹아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칼슘과 인의 비율, 약 2대1의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원래 그냥 뼈에 좋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뭐 시금치, 뭐 멸치, 우유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할 때 칼슘의 흡수율이 20에서 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실제로 시금치랑 멸치, 우유를 대상으로 흡수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시금치는 5%, 그리고 멸치는 25에서 30%, 그리고 우유는 3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식품들 외에도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폐각칼슘, 해조칼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거는 석회석이나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로 만든 일종의 합성칼슘인데요. 이제 이것들이 고분자라서 몸에서 흡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어골 칼슘은 저분자이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흡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와. 뿐만 아니라 이 나이가 들수록 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성장기 어린이의 칼슘 흡수율은 75%인 반면에 성인은 20에서 40%,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겨우 20%밖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짜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칼슘 흡수율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세포, 근육 등 다른 조직의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칼슘은 뼈를 점차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관을 파괴하고 돌연사의 주범인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 이 칼슘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동맥벽에 딱 붙으면 바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고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면서 만성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칼슘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보통 칼슘 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나 뭐 뼈 건강 이런 거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은 뭐 신경세포가 전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치주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거기다가 혈관 질환이나 암, 치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칼슘이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부족한 게 바로 이 칼슘이라고 하고요. 놀랍게도 3세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이 칼슘이 충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부족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제가 먹는 게 이게 다 많은데 흡수는 요만큼 돼. 이게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듯이 뭐 우유라든지 또 멸치 같은 곳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슘이라는 무기질 자체가 흡수율이 낮은 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때 흡수율을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라는 영양소 흡수율 높이는 데 중요하고요. 또 PGA라든지 또 비타민 K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비타민 D, 뭐 비타민 K는 들어봤는데 PGA? 그거는 골프. LPGA도 아니고. PGA가 뭔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PGA는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그 약어인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폴리감마? 폴리감마 글루탐산. 그냥 폴리감마.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청국장이라든지 natto 드실 때 이 끈끈한 점액. 네네네. 실. 바로 그것의 성분이 PGA, 폴리감마 글루탐산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꼭 아는 척을 하세요. PGA 알아? 너무 길어. 이름이 너무 이 길어. 끈끈한 그 점액질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요. 이 PGA 경우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비타민 D는 이 장 속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옮겨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비타민 K는 비타민 D가 혈액으로 옮겨준 이 칼슘을 뼈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소아에서 구루병이나 성인에서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고요. 혈중에 낮은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뼈의 칼슘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칼슘과 비타민 D만 섭취했을 때보다 비타민 K까지 함께 섭취했을 때 골밀도, 즉 골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른 칼슘을 이제 먹고 싶은데 이 어골 칼슘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나요? 급해. 이 어글 칼슘의 경우에는 조금 물에 잘 녹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음식에 이렇게 뿌려서 드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섞어서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계절에 조금 맞춤으로 해서 이 더운 여름의 무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어글 칼슘을 넣은 튼튼 미숫 칼슘입니다. 튼튼 미숫 칼슘입니다. 네. 미숫 칼슘. 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미숫 칼슘.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일단 미숫가루 준비하시고요. 그 어글 칼슘의 경우에는 한 800mg,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니까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요. 얼음도 준비하시고요. 두유로 좀 준비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되게 맛있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깨끗한 컵. 네. 미숫가루 맛있죠? 네. 그 그럼요. 미숫가루에 이제 어글 칼슘이 들어간 건데요. 시원한 어글 칼슘 같이 또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자, 미숫 칼슘입니다. 네, 미숫 칼슘. 한여름에 진짜 미숫가루 최고죠. 좋죠.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있다. 이거 뭐. 진짜 고소하네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그런데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 미숫가루는 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에다 뭘 넣었습니까? 설탕. 그렇죠. 달달하게 해서 드시는 게 아마 입맛에는 맞을 수 있지만요. 이 뼈 건강에는 조금 달지 않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설탕을 넣지 않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그 어골 칼슘의 경우에는 저온 추출해서 영양소 파괴가 조금 적은 비소성 어골 칼슘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칼슘의 경우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성인의 경우에는 600에서 800mg 정도입니다. 또 영유아라든지 어린이, 우리가 흔히 임산부라든지 수유부 그리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이 어골 칼슘 드실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허리에 힘이 안 들어. 너무 아파서 허리가. 숨겨진 독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주변의 근육이 또 문제가 되고 전신의 통증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됩니다. 틀어진 골반을 10분이면 이걸 이용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허리 어느 정도 숙일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어이 진짜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 채널 A